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일주일 중에 피로도가 가장 높은 저희 수요일 오후장 통과하고 있습니다. 변동을 동반한 오르락 내리락 장세라서 소득 없이 빈손인데 요란한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빨간불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힘이 많이 나는 또 수요일입니다. 수급도 요즘에 워낙에 혼란스럽고 주도 부재해서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그리고 매수 타이밍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또 결정 장애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의 똑 부러지는 애매함이라고는 없는 두 분의 명쾌한 진단 오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최병우 전문가 그리고 강지연 운용격 두 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파워근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많이 남겨주세요. 전화도 받고 있고요. 게시판 참여 그리고 채팅창으로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채팅창이랑 게시판 참여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접속하신 다음에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궁금한 점 투자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두 분과 또 통화도 하시면서 종목 진단도 받아보는 일석이조의 효과 누리실 수 있는데요. 서울전화 325-8200번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전화 받아서 두 분과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박사님 나오시는 거 맞나요? 테리케이님께서 일찍 도장 출석 체크 해주시면서 물어봐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님 함께 주시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수행님 반갑습니다 하고 러브수기님께서는 언제나 친절하게 또 인사를 이렇게 남겨주세요. 러브수기님께서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결정장애를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 어떤 결정장애신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오늘 오신 분, 동백성 님도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행복샤랄라님, 어서오세요. 토마토TV 해방전선님께서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분들도 많이 출석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활기차게 문 열어보겠습니다. 최병우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우 전문가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확진자 데이터에 좀 민감하지 않게 오늘 시장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체감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주가 사실 그동안 좀 미덥지가 못했기 때문에 포트에 아마 포함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될지 믿고 봐도 괜찮을지 리오프닝주에 대한 대응, 전문가님의 전략은 좀 어떠실까요? 네, 먼저 제가 보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리오프닝주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 지수 하락할 때 같이 좀 빠졌다가 작년 여름부터는 좀 많이 빠졌었죠. 빠지고 그다음에 좀 최근 2월 달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닥 탈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닥 탈피하고 나서 그럼 얼마나 오를지 그걸 이제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작년 여름까지 리오프닝주는 시세가 다 반영됐다. 경기 재개 정상화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2020년도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여름까지 리오프닝 관련 주식은 전부 다 경기 정상화, 사회 정상화 됐을 때에 주가는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고점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30% 정도 올라가면 못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해야 되고,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재개되고 정상화되면 앞으로 계속 좋을 거다. 그렇게 해서 리오프닝주 사서 수익 났다가 이익 실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실적이 안 나온다면 손해가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리오프닝의 뭐 대표적인 종목,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이렇게 항공 여행 수요죠.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된 사실은 여행은 뭐 확실한 수혜가 되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작년에 대한항공도 괜찮았습니다. 잘 나왔고요.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공주 하면 우리가 여행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행을 가니까 코로나가 이거 해외여행도 자유로우면 막 미어터지게 여행 가지 않겠나? 그러면 대한항공 최대 수혜자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뒷북 투자처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항공이 실적에 내는 것은 매출 구조를 보면 거의 80% 가까이는 70%, 80, 70%, 3분 2 정도는 항공화물이나 이쪽입니다. 반도체 수출에 대한 화물. 최근 들어 뭐 진단키트 뭐 이런 거 해외 수출할 때 항공을 이용하니까 뭐 고급 가전제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코로나 전국에서 항공화물 우리 잘 됐습니다. 즉 항공화물 수요, 킬로그램 운임 요금이 급등했잖아요. 해운 운임만 급등하니까 항공 운임도 같이 급등은 지금도 좋아요. 그러면 매출 비중이 높은 항공 관련된 화물 관련된 운임이 정상은 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H&M 보면 주가도 항공화물도 내려가서 주가도 끝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처럼 그러면 이거 대한항공은 여객 수요가 있으니까, 그럼 국내 여객과 올해는 만약에 매출액이 한 10조 정도 내외가 나오는데 대한항공 그중 1조 정도만 국내 여객 수요, 국제 여객 수요, 내년에도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국제 여객 수요를 넣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조 내외, 그러면 화물은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은 오히려 항공운임이 좀 내려간다는 거죠. 전 연착륙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빨리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항공화물도 쉽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항공화물 쪽에 운임요금도. 그래서 항상 양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노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다 그러면 과거에 코로나 전에 계속 적자가 안 좋았죠. 그런데 이제 2021년도 흑자가 내고 이익을 좀 많이 냈어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 1조 5천억 정도 냈으니까요. 그러면 냈다 그죠. 항공화물 때문에 화물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회복하겠죠. 전고점까지는. 한 3만 5천 정도 4만 사이는 아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전고점을. 그럼 한 20% 내외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크지 않고요. 만약 여행주를 본다 그러면 뭐 하나투어가 대표적으로. 그러면 작년에도 하나투어 6월부터 9만 원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행이 많이 되면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가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해외 쪽은 후진국은 좀 늦어질 겁니다. 리오프닝이. 그러면 전 세계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요. 물론 뭐 가보다 실적은 나아지겠지만 구조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 보시면 정답이 나오지 18년부터 끝없이 빠졌잖아요. 코로나. 오히려. 그리고 작년도 2021년 20년도 가을부터 올라갔죠. 여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둔화된 침체되는 어떤 이동이라든지 보호무역도 그렇고요. 여행도 그렇지만 고령화되면서,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큰 메리트 없다. 한 20% 30% 보면 괜찮죠. 그 이후로 보고 장기 투자를 할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항상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금이나 미국 주식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죠.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거죠. 30%.
지금까지 뭐 100배씩, 1000배씩 올랐는데요. 몇십 불 빠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리오퍼닝 주, 수혜주 좋다니까 딱 샀다가 또 다른 거 사고 이것은 미리 작년에 벌써 2020년도 말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매매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치를 좀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시네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 요즘에 많이 움직이게 되면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얼마나 기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히 뭐 업황이 돌아선 건 아니고 코로나가 종결이 선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 있는 반등이 있을 거다라는 시각에서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그마님께서는 결정장애를 겪고 계시다는 저희 수기님께서 무슨 걱정이 있냐, 장판에 돈이 썩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수기님이 그렇게 제가 또 부자신지 몰랐네요. 네, 또 나름의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여유 있게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디에 이 현금을 써야 될까, 투입할까 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문의도 받습니다만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도 네,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네, 항상 진단을 내려주시는 네, 최배운 전문가 함께 합니다. 첫 종목은 저희 현우산업으로 가볼게요. 동백성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는 6,580원이시고 비중은 25%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오늘 괜찮죠? 주가가 오늘 5% 내외 정도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많습니다. 5,670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애플카 이슈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튀어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라 또 모멘텀이 없으면 풀이 많이 죽더라고요. 일중 변동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난달 말부터는 좀 꾸준하게 반등 시도가 진행이 되면서 6,000원 근방까지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LG전자와 관련해서 전장 쪽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탄력은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방 가능성 열어둘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테마주처럼 움직인 거죠. 실적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특히 중소형주 매매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지 즉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익을 남겨주는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 더 남겨주는 사업인지 이런 걸 분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실적 예측을 하고 또한 그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해야만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패만 보고 있는 가격만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순하게 딱 보면 PCB 회사구나. 인쇄 회로 기판이죠. 만약에 PCB, 인쇄 회로 기판이 뭔지도 모르신 분들은 이 주식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자, PCB 인쇄 회로 기판. 우리가 가전제품 뜯으면 기판 있잖아요, 기판. 요 기판이 막 보면 전기도 통하게 하고 칩도 있고 말가지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고 기판 인쇄 회로. 그러면 그럼 요 인쇄 회로 기판이 들어가려면 가전제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나 LG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OLED 있지.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는 TV도 없어서 못 팔고 정도로 가전 직콕을 하고 아니면 온라인을 하니까 많이 팔렸어요. 가전제품이. 그리고 지금 LG는 휴대폰은 뭐 사업 접었으니까 가전이 잘 나가니까 이게 계속 잘 나갈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이후에 리오프닝 되면 오히려 이런 것은 정체되겠죠. 더 이상 안 팔리고. 가그 LCD나 이런 거 처음 나와서 잘 팔렸을 때는 기판 회사들이 잘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판에서 인쇄로 기판 누구나 해서 그냥 막 하면 돈이 되는 때는 너무나 경쟁이 중국 기판이 들어오고 하면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단가도 안 맞아 거의 다 망했습니다. 남은 회사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산업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 필요도 없는 회사죠.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식이 그전에는 뭐 계속 이게 물론 2018년부터 계속 빠졌지 안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았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가도 또 엄청 심하죠. 소형주라서 그런 게 있고 뭐 LG전자 관련된 이슈 있으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요. 그럼 이것을 미리 차트 보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이렇게 늘 손실이 보게 됩니다. 6,500원대 사셨으면 아마 여기서 사신 거죠? 주식을 겁이 나니까 올라갈 때 겁날 때 안 따라 붙고 남들이 다 팔고 나왔을 때 좀 많이 내려왔네. 8,000에서 6,000 내려왔네. 이제 사봐. 이것은 테마주 매매가 아니라 그것은 뭐 매매 자체가 아닌 거죠. 그냥 두려워서 못 하는 거지. 거래가 이렇게 실렸잖아요. 그죠? 급등하면서. 그럼 모멘텀이 나오고 거래 실리고 두 번째 엄청 실렸잖아요. 여기서 다 파셔야 되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6,800원입니다. 이것은. 보유 금지선은 6,800원이에요. 만약에 물렸다 하더라 위에서도 파는 거 가격은 6,600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물리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 주식은 어느 정도 언제 반등 LG전자 뭐 이슈가 나올 반등할 때 꼭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 정도. 그 정도 가면 다행이지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그 정도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시장이 좋아 잠깐 뭐지 이슈가 나와서 오르면 그때 파시고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6,200원 정도 가면 파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25%니까 많이 사셨네요. 이렇게 테마주 같으면 그리고 보세요. 실적은 올해는 작년엔 잘 나왔거든요. 제가 그랬죠. 잘 팔렸으니까. 근데 평상시 보면 그 이익을 잘못 내는 회사죠. 1,500억 매출해서 47억 영업이. 1,680억 매매해서 매출에서 22억.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작년 3월까지 9월까지 잘 41억 영업이 있어 잠대서 뭐 실적 나오고 할 때 오르면 꼭 팔고 나오세요. 이런 걸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크게. 그래서 반등시 6,3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6,700원 드릴 테니까 지금은 놔뒀다가 그때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부하니 살 길이다라는 명언과 함께 매수가 근방에서 정리하자 심플하게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손실 안 보는 가격권에서의 좀 정리 의견 해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과감하게 손절하세요라는 사인도 많이 내시는데 그래도 조금은 수익권 그리고 매수가 근방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네, 현우산업 봐드렸고요. 오늘 뭐 급등락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해서도 진단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LX 일렉트릭 좀 같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 소마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네, 매수가가 높으세요, 보니까. LX 일렉트릭을 59,000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을 10% 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물적 분할 쇼크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 종목들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X 일렉트릭도 오늘 주가가 10% 넘게, 네, 지금 많이 빠지게 되면서 43,7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12%까지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원래도 좋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지금 물적 분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은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주가는 더 하방이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십니까, 손무관님? 일단 물적 분할하면 기존 갖고 있는 주주들은 좀 피해를 보죠. 대다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LS 일렉트릭은 뭐 산전 계기 개척 이런 거죠. 그러면 LS가 이 산전이나 이런 쪽을 원래 잘하는 회사지만 자체는 성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물론 뭐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나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수요가 좀 있으니까 전방산이 좋아지면 좋은데 구조적으로 지금 경제가 그 굴뚝 경제처럼 과거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국가나 산업 자체가 시대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내가 단기 매매하려고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는데 대다수 투자자들은 이슈를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냥 내려갑니다. 장이 나빠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59,000원에 이렇게 사셨어요. 그죠? 그러면 거의 싸다고 안 빠지고 있으니까 여기 사면 최근에 지금 물적 요거 이슈 때문에 계속 내려간다고 장도 나쁜데
악재가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 심리가 가중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 파면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더 빠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중국에도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 봤자 얼마 올라가요. 정보전도 못 가고 돌파 못 하고 그죠? 해봤자 얼마 수익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는 20%, 30% 보기 위해서 또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허송세월이다. 10년이 가도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울적 분할에 대한 이슈는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 2주 시간은 역사적인 저가죠. 그래도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팔아서 내려오는 거죠. 오늘도 급락하고. 그럼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놔둬야 되는 거죠. 다시 반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 5만 원, 2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릴 건데요. 일단 단기 목표가 5만 2천 원. 단기란 것은 저는 한 3개월 정도 보고 5만 2천 원 정도를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10% 조금 손실이니까 15% 정도. 그러면 10%대 손실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할 때는 5만 9천에 샀으면 당연히 한 5만, 여기 보시면 22% 있잖아요. 아니면 12% 깨질 때 5만 5천이나 그거 다 깨는 단가가 5만 2천이거든요. 그럼 5만 2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장기로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수십 배 아니면 몇 배, 50%, 100% 먹으려고 산 주식도 아닌데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10%에서 할 수 있는데 5%에서. 손절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신 분은 차트를 보시는데 안 하셔서 이렇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진단하면 진단소에서 손절하라 안 하죠. 팔아라. 전략매도 이렇게 안 하죠. 동방사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뭐 투자 철학이 바뀌어서 아니에요. 다 폭락해가지고 다 빠졌는데 지금 팔아서 뭐합니까? 그죠? 진짜 팔아가지고 한 종목 5개에서 5개 다 손절하고 정말 확실한 게 있으면 내가 확신하고 거기에다 딱 한 종목 사면 훨씬 더 빨라요. 그죠? 그것은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어차피 여기서 팔면 또 다른 거 가요. 그죠?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럴 바에 회사는 괜찮으니까 이익도 나고 뭐 매출도 조금씩 성장 반등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 하시고 지금은 그냥 있어야죠. 거래 오늘 폭발적으로 실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렇게 이슈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이슈 때문에 팔고 사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늦었다 이미.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 반등하면 그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반등, 미시, 매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왜 전략 매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실까라고 좀 의아하다 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뷰가 바뀐 게 아니라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의 낼 수 있는 전략을 최대한 좀 주시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함께 네, 해주셨습니다. 렉스 일렉트릭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내가 손실 안 보겠다, 내 수익까지 내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일단은 조금 적절한 선에서 매도 처리하고 또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찾아보십사 하고 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마인드피스님께서는 물적 분할 공화국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물적 분할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거를 처리할 가능성도 많이 있을 거다. 기업에서는 이런 업계 분석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 리스크 안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첫 번째로 리오프닝에 관련된 최병호 전문가님의 시각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임준현 님께서 또 마침 가지고 계세요. 네, 애경 산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이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29,000원이시고 손절하기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신 지금 가격대로 내려옵니다. 18,000원의 현재가 위치가 되고 있고요. 30% 가지고 있는데 본전에 대한 욕심이 나신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전문가님께서는 본전까지 들고 있자고 해주실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의견 내시겠어요? 네, 애경산업은 화장품이 매출 비중 한 40%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제, 세탁 세제 뭐 있잖아요. 우리 뭐 관련된 생활용품도 세제, 그게 또 한 뭐 20% 가까이 되네, 15%, 20%. 그 다음에 헤어 관련된 샴푸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리오프닝 되면 뭐 머리를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외출할 것도 아니고 지금도 또 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지금도 하는데 마스크 쓰니까 안 하고 마스크 안 쓰면 하고 할 사람 다 하죠. 마스크 쓰든 안 쓰든.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그래서 리오퍼닝에만 특별하게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생활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활동이 더 늘어나면 더 소비는 하겠죠. 그래봤자 크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작년도 6월에 샀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29,000원이면. 여기서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어서 29,000원 18,000원 왔는데 나는 물려서 장기 투자하면 자식한테 물려주면 손해 안 보겠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식한테 물려줄 게 아니라 단 1초라도 보유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가지고 나쁜 주식, 내가 물린 부모가 물린 거, 나쁜 것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부모는 진짜 나쁜 부모죠. 좋은 부모들은 훌륭한 거, 아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가장 많이 확보해가지고 자식한테 주고 싶고, 돈도 많이 주고 싶고, 집도 좋은 집 사주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물려서 만약에 장기에 내가 본전 회복할까,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25,000원에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79,000원에서 25,000원 어디에요? 2만원 왔으니까 다시 29,000원 싸다고 사면 기업 분석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 안 하고 뭐 옆에 TV 보고 동아원사 TV 나오니까 TV 보고 좋다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니까 그럼 제 거 보고 산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걔네 계속 매도 의견 들었죠. 그게 바로 실적의 불안성이에요. 보세요 한번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면 이익이 매출액 11% 늘었다. 안 늘었다가 마이너스 16% 갔다가 작년에도 마이너스 2% 갔다. 올해 7%. 그래봤자 2018년도 7천억 매출인데 올해도 6천억이고요. 내년에도 7천억 안 올라가요. 성장을 못하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전에도 7천억에서 5,800억 왔는데 내려왔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 18년도 영업이 792억에서 19년도 600억. 이게 줄었잖아요. 23%. 20년, 19년도 코로나 없었잖아요. 성숙기 산업에 들어가서 경쟁이 심해서 마진이 별로 안 나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죠? 애경산업이 그러면 LG생활건과 싸우면 LG생활건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럼 애경산업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익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것은 끊임없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이 내년에 500억 나온다면 내년까지 들고 간다면 500억이에요. 그러면 과거보다도 한 25% 줄었으니까 그러면 과거보다 주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500억에 10배면 5천억이죠. 지금 시가총액 보면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PER 10배 정도 우리나라 지수 평균인데 그러면 내년에 예상 실적이 적정 주가 현재가.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단순하잖아요. 생각보다. 남들은 세부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하지 않은, 내가 모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분석도 못하는데 주식을 하고 있으면 못하는 거죠. 주식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아는 분야, 그걸만 하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럼 17,000원인데,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21,500원이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올해 장이 다시 살아가지고 3,300도 돌파하고 다 간다면 경기도 확실히 살고 전체하면 이것도 경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갑니다. 그죠? 그럼 25,000원 정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가더라도 29,000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비중도 30% 많아요. 집중 투자인 걸 많은데 소형주를. 그래서 일단은 21,000원 정도 이상 25,000원 사이 갔을 때 비중을 절반 줄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바닥권이라서 굳이 지금은 손절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한 30% 빠져서 손절은 50% 벌어야만 회복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손절 단가는 21,500원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 비중을 좀씩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줄이는 거 포인트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자세한 진단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공부합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해주셨고, 모르면 아예 접근하지 말자, 그게 더 낫다, 상책이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는데, 바로 저희 시청자님들 접수하신 것 같아요. 내내 공부할게요 하고 저희 진정 주린이님께서 네, 답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행슈하는 오후 되세요 하고 좀 다 같이 인사 나눠주셨는데, 진단쇼가 지금 하는 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도 고점 찍고 있는 상태고, 거래소 장중 거의 고가 근처로 올라가면서 오전에 살짝 음봉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더 이 밝아지는 네, 오후장의 분위기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단쇼 효과가 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테리케님께서는 오늘 커피 쿠폰을 겟하셨나 봅니다. 네, 오늘 와 유식하신 저희 테리케님께서 퀴즈 당첨되셔가지고 커피 쿠폰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장 마치고 느긋하게 네, 커피 한잔 하시며 네, 오늘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이분 만나면 더 기분 좋아지죠? 네, 강지현 운용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훈입니다. 네. 내일이면 드디어 만기가 다가옵니다. 네, 만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만기 지나가면 시장에 뭔가 좀 변화 흐름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만기 이후에 좀 시장 구도 뷰는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웃음이 나온 게, 만기 관련해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무난한 옵션 만기가 된다라고 할 때는, 367.5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은,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는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마감시키니까,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할 때, 우선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던 거는 367.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중심 맞춰놨는데, 근데 이 가격대에서 370이라는 자리대를 가려면은 우선 370에 대해서 막아놨던 걸 풀어줘야 됩니다. 현재는 약간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내일 밑으로 하나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내일, 오늘 이 부분을 풀어준다가 될 경우는 내일 372.5, 요 사이 때 좀 밑자리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결국 이제 만기란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다 되면은 요 가격대, 요 관련해서 상단 만졌던 자리 때 지지 받는다 정도 될 것이고, 아니면 시장에서 여기서 오늘 상승이 좀 제한된다가 되면은 내일 이후에 강세를 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에서는 만기를 지나고 나서 2, 3일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만기가 무난히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갈 거냐, 거의 그 정도 차이로 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거나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 선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미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반등폭이 좀씩 커지죠. 근데 미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급락 이후에 다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테스트 받아주고 반등이 나온다 되면서, 현재는 미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 오일선 쌍바닥형이죠. 그래서 미증시가 여기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쉴 수는 있어도 우선은 미증시도 추가적인 반등폭이 열려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부분은 나와봤자 뭐 크게 나올 것도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가는 과정을 좀 더 쉬었다가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세게 갈 거냐, 그 정도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만기구도 일단은 저희 변화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요즘에 정말 순발력이 중요하지 않나요? 시장이 워낙에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시장의 변화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보면 또 승산 있는 매매, 또 수익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기회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깡쌤님 나오셔가지고 또 커피 한 잔 이렇게 날려주시네요. 주미영님께서. 네, 깡쌤님 팬이신가 봐요. 네, 함께할 예정이니까 전화도 주실 분들은 전화 계속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325-8100번 전화 주시면 바로 저희 강재현 운용위원님과 통화 나눠보실 수 있으세요. 먼저 유튜브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 네, 점검 도와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단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가 51,000원 밖에 안 되십니다. 수익 많이 보고 계세요. 지금 62,000원 현재가 나오고 있고 비중도 많이 실으셔가지고 30% 넣으셨기 때문에 든든하게 좀 수익권을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적인 질문 안 주셨는데 아마 언제 팔까요? 라는 네, 질문이 붙여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화기술이 작년에 그래도 고가 8만 원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욕심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또 맞추고 계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운영님은 어느 정도의 이 종목 네, 인포켓 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네, 지금 수익권이신 상태에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팔 거냐 그 고민하신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우선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본다 했을 때는 상단 자리를 이번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비중 30%시니까 7만 원에서 7만 1천 사이 이 구간대에서 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어가느냐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거 맞으세요, 온 의원님? 답변 정리되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화 아직 안 받아가지고 전화 시청자님들께도 기회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걸려온 전화 받겠습니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뭘 사야 될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워낙에 변동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금 투일 시기가 맞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미미정님께서는 내일 옵션 만기를 사기도 참 그러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만기 이후에 시장 흐름 보고 네,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매수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기 전에 한번 문의해 주셔도 네, 좋은 또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전화 연결됐나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는 저희가 잠시 후에 받고 현대차 먼저 봐드릴게요. 저희 또바기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현대차는 매수하신 가격이 18만 4천 원, 비중이 15%이신데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답답함과 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등일 때도 못 올라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끔 하는 시세 연출되고 있고요. 장중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다가 지금 간신히 보합권 정도 나오면서 18만 4,500원입니다. 더 빠질 자리가 있을까요, 운용위원님? 이게 설 전에 들어가기 전에 18만 원에서 신저가 나왔는데 꿈쩍 안 합니다. 계속 바닥권이어가지고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시총 상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선 간단하게 외국인들 오늘 수급도 같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나눠줄 때 현대차는 매도를 하죠. 그 다음에 기아차는 매수를 한다 됩니다. 근데 이게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우선 이제 이런 시총 상위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게 다음 주 LG에너지 솔루션이 MSCI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란 부분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엇갈린 시각을 보여준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완성차 둘을 놓고 볼 때 배당 수익률이 기아가 더 높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밸류적인 부분이 실적이 아직까지 기아가 더 높기 때문에 역시 이쪽이 높다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MSCI 리밸런싱 즉 편입에 따른 비중 축소를 할 때 IT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으니까 안 건드린다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비중 축소를 기아는 유지를 한 반면에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되는 부분이 끝나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차가 앞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동일하죠. 1분기까지는 차량용 반도체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불안정하다. 2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된다.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정상화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반대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어디서 먼저 들어오냐 부분인데 3월 초가 되면은 바로 이제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장용 차량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모멘텀이 만들어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에서의 하락이라는 부분은 현재 수급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저점이라는 자리대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비슷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하단 자리대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 정도의 차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현재 가져가신 데는 어렵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져가자라는 의견이시고, 특별히 뭐, 현재 구간에서 명확하게 목표가라던가 이런 거는 설정 안 하고 일단 홀딩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네,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신저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팔아야 되나 포기각일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 차분하게 마음도 먹으시고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 권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우리 학교는 이게 열풍입니다. 저도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제 10회까지 제가 시청을 했는데 제일 콘텐츠리 관련해서 문의 주신 분 계셔가지고 이거 좀 봐드리겠습니다. 제이 콘텐츠리는 매수가가 53,500원이시고, 15%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메가박스, 그렇군요. 정상화 될 때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하락 시에 잡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로 수익은 나고 계시거든요. 56,000원에서 수익권의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목표가가 6만원이시군요. 6만원까지 목표가로 생각하는데 높지 않은 목표가를 일단은 설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 며칠 전에 뭐 또 두 자릿수대 급락세가 나오기도 하면서 시세는 조금 불안하게 요즘에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신 것 같은데 도착하실 수 있으실까요, 의원님? 네, 6만원 정도 말씀하셨죠? 지금 단기 목표가를 말씀하신 게? 네, 맞습니다. 6만원입니다. 6만 정도는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자체가 뭐 웹툰 자체도 재밌었고 그 현재 뭐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호응을 잘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트 친다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제이 컨텐츠리가 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 컨텐츠에서의 이제 IP 쪽에서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좋아진다 되긴 하는데 이게 제작을 할 때 제작비라든 것들을 어느 정도 받고 그걸 만들고 그 대부분의 이제 판권이라는 것들은 넷플릭스가 대부분 가져간 케이스라서 기대치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1위를 했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부분은 없었고, 그 반면에 시장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6만원 전후라는 목표가 오면은 저는 팔고 마무리 하신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님 계획하에 움직이실 기회가 딱 좋은 종목이네요. 더 이상 고진을 말자. 6만원까지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흥행에 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덜 움직이는 것 같은데라는 의문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네요. 이게 바로 뭐 직진으로 수익이 불어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적당한 선에서의 목표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략 잘 쓰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덕산네오룩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덕산네오룩스. 고려 아야 먼저 봐드릴게요. 저희 주식공부 대박나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신데 매수가가 49만 1,000원이시고 10%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그리고 이분도 저희 목표가 목표가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고려아연이 오늘 주가는 1% 오르긴 하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립니다. 장중에는 4% 넘게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고려아연의 주가가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좀 올라오고 있죠. 네,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5일선, 121선, 61선 정도는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데 향후 전망 좀 내주세요.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을 보신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몇 종목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장기 투자만 하는데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가 갖고 있던 가격대가 39만 원대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앞전하면 60만 원대 사면 파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와이프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게 다냐고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더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기도 한데, 고려형 같은 경우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선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철금속 아연 쪽 같은 경우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 지금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생산 단가의 문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공장 가동을 우선은 일부 멈춰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련 수수료 역시 높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ESG 얘기를 할 때 환경 관련해서 이제 요즘 말이 많이 나왔죠. 아리백. 그럼 고려형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를 지금 자에서 호주에 있는 쪽은 거의 대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를 바꿔놨고 거기다 수소 쪽까지도 이제 진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동박 사업이 본격화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기본 소재가 들어가는 쪽도 LG화학하고 어느 정도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고려아연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매매하기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고 좀 길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메리트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얼마까지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최소 7, 80만 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긴 호흡을 갖고 가신다면은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진단의 핵심은 와이프분이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청자님들께서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와이프분의 포트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포트에 몇 종목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39만 원에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 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면서 설명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덕산네오룩스 한번 봐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종목은 56,000원 매수가라고 남겨주셨고 15% 물량이세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한 진단 좀 남겨주세요. 하셨는데 15%에서 물량을 더 넣으시면은 부담이 더 되실 것 같긴 한데 요거 결정하시기 전에 연락 주신 거 잘하신 것 같으세요.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작년에 76,000원에서 신고가가 받기 때문에 45%, 네, 신고점 대비해서는 밀려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섹터 전반적으로 이런 좀 차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언제쯤 바닥 탈출이 가능할지 내 모멘텀은 뭘 봐야 되는지 비중을 더 넣어도 될지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봐주세요. 의원님. 네, 그 덕산 네오룩스가 실적의 증가한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관련해서 모멘텀도 잘 받아줬고 실적 자체가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도 목표가 상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지금 현재 밸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밸류를 보게 되면은 실적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정폭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덕산 레오즈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케이스다 보니까 그 조정폭 역시도 크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덕산 레오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를 받는 자리 때, 지금 떨어진 자리 때가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2019년부터 올라오던 추세 라인대 자체를 이탈해놓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반등이 나올 때 우선은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딱 매수하신 가격대 전후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가시는 쪽이 좋으실 것 같은데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시장에서 뭐 지금 얼추와 41,000원에서 2,000원 사이 현재 구간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진도선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38,500원 정도로 바로 마진도선 잡으시고 이 가격대에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평단을 낮추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중에 평균 단가를 한 5만 밑 5만 전후 그 정도까지 맞춰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구간대에서 반등할 때는 목표가 매수가 평균 매수가 이상이 올라오면은 추가 번호 정리하시고 남은 물량은 기존에 있던 물량이 되겠죠.
그 물량 같은 경우는 55,000에서 56,000 정도 가격에는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차익 실현하신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기간은 좀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요? 시장에서 우선은 반등 자체가 이 IT 부품이나 이쪽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의 이제 IT 쪽하고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좀 강한 케이스라서 반등이 좀 빨리 나오고 강하게 전개된다면은 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 되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인 시기까지 함께 남겨주셨네요.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용님 함께 했습니다. 저희 올리브 제이님께서 와이프가 저희 운용원님의 멘토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두 분의 찰떡궁합이 또 빛나는 저희가 힌트를 얻었는데, 다음에 또 진단해 주시면서 와이프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몇 종목 안 되는 종목 중에 있으면 또 힌트 아마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려 안 하는 오늘 저희가 힌트 하나 좀 얻어봤고요. 시장은 뭐 무난하게 오늘 굴곡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00선에 안착하고 있는 코스닥이 오늘 든든하게 잘 가네요. 네, 거의 1.5%까지 오름세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도 그동안에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만은 수급이 조금 빈틈이 오늘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빨간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게티라는 게 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성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조금 불안한 수급에 비해서는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들이 다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코스닥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기관에서는 2,200억 원, 지금 금융투자 위주로 해서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도 1,600억 원 차곡차곡 매수 규모가 쌓아나가긴 하는데 탄력은 약간 떨어지고 거래소 안에서는 요즘에 종목별로 굉장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빈부격차 조금 있다라는 것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네, 매매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오늘장 뭐 무난하게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된다면 기분 좋게 네, 수요일장 마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처 진단 다 못 도와드린 분들 내일도 기회에 남아 있으니까요. 네, 전화하고 게시판 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제가 전화 한 분도 못 받아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내일은 전화 기회도 네,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쇼에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오늘 정보 많이 전달해드렸는데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은 시간도 수익 많이 내세요. 네, 고맙습니다.